실례합니다. 1990년대 개그계를 주름잡던 부채도사 장두석. 한창 인기를 누리던 시절 연기에 대한 심적인 큰 부담,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극대 스트레스로 결국 무대를 떠나야만 했는데 1992년에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장두석. 송혜 씨로부터 받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벗고 15년간 명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데 그러니까 춤이 명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50의 나이에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우리의 부채도사. 요즘은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며 직접 손님들도 맞이하고 시장도 봐가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제는 평범한 삶이 더 편하다는 그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전하는 건강을 위한 특별 이색 명상법 대공개. 잠시 후 여유만만해서 1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개그맨 장두석을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유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이죠. 장두석 씨. 네, 부채도사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한창 활발히 활동을 하시다가 네. 언젠가부터 TV에서 갑자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었어요. 네.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15년 동안 참 저희들이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그 살아온 인생 이야기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네. 네, 초대를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다. 네,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예. 어서 오세요. 쩍쩍 잘 재미있는 이영렬 홍은이. 홍은 2%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제가 네, 오랜만입니다. 나와서 네. 예. TV 출연 자체가 조금 오래간만이죠? 예, 오래간만이죠. 네. 뭐 가끔 뭐 하느냐고 궁금하다고 이제 토크 프로에 뭐 가끔 나왔어도요. 네. 코미디 프로 안 나온 지는 지금 한 15년 넘었죠. 네. 예, 예. 그동안에 진짜 도인이 되셨어요. 도인이라. 근데 사람들이 그 부채도사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뭐 명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인이 됐다, 뭐 부채도사가 진짜 도사가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한 15년간 명상을 했으니까 뭐 도인이라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앞에 잠깐 VCR에서 소개를 했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못했죠. 뭐 안 했겠어요. 아직 뭐 혼자 있습니다. 그럼 혼자 살고 있나요? 아니죠, 부모님하고 같이. 네, 부모님하고 셋이서. 네, 셋이서. 네. 네. 부모님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으시겠어요? 굉장히 뭐 이제 거의 포기 상태죠, 뭐. 아이, 그러면 안 되죠. 네, 거의 뭐 포기 상태. 저는 독신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네. 네. 언제든지 뭐 맞는 분만 있으면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중에는 마땅한 분이 없고. 아니 그렇게 그 단정을 짓지 마세요. 아, 예. 단언하지 마시고 뭐 잘 보면 또 있습니다. 같은 처지. 잘 봐도 없네요. 잘 봐도. 네. 네네. 원래 몇 남 몇 녀였습니까? 삼남 일녀 중에 제가 차남입니다. 삼남 일녀.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예, 다 시집 장가가고 다 하고 혼자. 다 뭐 아들 딸 다 낳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안 가도 좀 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네. 아유, 그래도 신경 뭐 안 쓰이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다 신경이 쓰이죠. 네. 그죠? 예. 한참 활동할 때 저 홍은희 씨는 그때가 조금 기억나요, 부채도사. 네. 그때 기억나요? 아니 대부분 말이 저를 그 한 30대 이상은 기억해도 지금 기억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아니십니까? 네네. 20대인데 아. 신랑이 30대이기 때문에 그 20대의 문화, 30대의 문화를 다 공유합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정말 기억나요.
아, 예. 누가 뭐래나요? 아, 예, 예, 예. 네. 근데 한참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뭐 그만둘라서 그만둔 게 아니고요. 네. 명상이라는 걸 사실은 한 데뷔를 제가 80년도에 했어요. 네. 1980년도에. 네. 근데 이제 83년도부터 이제 그 어떤 그 연예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 있잖아요. 왜 행사 끝나고 나면 좀 허전하고 방송 녹화 끝나면 허전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다가 이런 책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명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쭉 이제 뭐 책으로만 읽고 안 하다가 부채도사 할 때쯤에는 막 명상이 막 재밌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제 뭐 하루 종일 명상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눈 감고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 보니까 아,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구나. 네. 좀 쉬어야 되겠구나. 특히 우리 개그맨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매주 뭐 아이디어를 짜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무리 인기가 있고 뭐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그걸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인기고 뭐고 간에 우선 나 자신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절실함이 그 안에서부터 이 솟구쳐 올라와서 과감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채도사 끝나자마자 방송을 쉬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잠깐 쉬려고 했던 게 이렇게 길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계획을 하고 쉰 것도 아니고 그 절실함 때문에 쉬자 무조건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쉬었는데 이게 쉬다가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고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방송을 이제 좀 이제 많이 회복도 되고 그래서 네. 해보려니까 이제 어떤 그게 좀 안 되고 이제 거의 뭐 원로잖아요. 지금 간 뭐 선생님 이러고 굉장히 그 원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죠, 저도.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거죠. 그 본인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어른 대접들을 해주니까 그게 또 오히려 부담스럽죠? 그렇죠. 뭐 저보다 밑에 사람 이제 옛날 같지 않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오면 이렇게 방을 하나씩 주대요. 젊은 사람 방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방. 네. 근데 저를 갖다가 화나게 하는 건 말이죠. 저보다 좀 밑에 사람, 약간 밑에 뭐 한 30대나 이렇게 같이 넣으면 되는데 전보다 이제 윗분들 한 60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늙은 것 같고 대접을 받게 예, 되고. 이제는 뭐 거의 원로가 된 것 같고. 아까 그렇게 그 이제. 대기실에서 저 장숙 씨 들어왔을 때 내가 야 두가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 좋죠? 아 그렇죠. 또 오래간만에 원로를 뵈니까 저보다 사실 또 원로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아, 그냥 예. 항상 애들 같이 놀기 때문에 우리 이제 20대인데 뭐 오빠 진행하세요. 오빠라 그러잖아요. 섞어서 반으로 나누면 아주 그 평균치가 낮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인기의 어떤 심적 부담이라는 거는 네. 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인기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이 개그맨은요. 예를 들면 뭐 눈물 젖은 두만강이다. 그 노래를 갖다가 매주 그 악보 그 새로 써야 되고 노래 가사를 새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도사도 매일 똑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이제 뭐 한 2% 정도 하면 옛날에는 그 유머 1번지하고 쇼비디오 자키를 같이 했었는데 그걸 이제 매주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사실은. 뭐 지금도 개그맨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한 거죠.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명상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뭐 운동도 해보고 뭐 술도 마셔보고 뭐 이렇게 뭐 해봤지만 그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해주더라고요. 순간순간 해결은 돼도. 그럼 네. 잠깐은 좀 공백 기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네, 예. 그 공백 기간 가진 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거나 그러지는 예, 않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 나라는 존재를 좀 의식하게 되고 아, 그동안 나를 좀 잃고 살았구나, 잊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방송 스케줄에 얽매여 갖고 무조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음 주 녹화 전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한 10년을 넘게 제가 방송 생활 한 13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죠. 뭐 쉴 때 못 쉬고 거의 저희는 뭐 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쉬지 못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전혀 뭐 그 10몇 년 이렇게 쉬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오히려 더 값진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 가장 그 공백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었어요?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문제겠죠. 경제적인 뭐 거. 방송 생활하면서 그래도 뭐 출연하면 이렇게 출연료가 나오니까 그 외에 수입이 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그만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밤무대나 뭐 행사인데 특히나 어떤 방송 나올 때나 뭐 많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일단은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 쉰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좀 부담감이 좀 뭐 있었죠. 예, 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뭐 힘들진 않았었어요. 남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그 화려한 방송 생활을 그만두고 쉴 수 있었느냐 그러는데 보통은 다 뭐 외국으로 가거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명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했었어요. 주변에 친했던 분들이 네. 너무 방송 오래 쉬시니까 좀 네.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이 방송이라는 게 그때뿐이더라고요. 또 방송 안 하니까 연락을 안 와요. 그렇게 내가 술 사먹이고 말이에요. 그 몇몇 개그맨들은 고향이 말이죠. 지방이에요. 그럼 추석날이나 설날 외롭지 않니? 그럼 내가 불러다가 술도 사주고 말이에요. 거의 제 돈을 써가면서. 저는 남이 쓰는 거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방송 안 나와도 전화 한번 해오는 후배도 없고 그래서 다 알게 됐죠. 누가 그렇구나. 네. 네.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네. 그 지켜보던 어머니는 좀 그 뭐 같이 좀 힘들으셨겠죠. 힘들어하셨죠. 예. 또 뭐 이렇게 또 생활비라고 보태다가 또 아무래도 끊기면 아무래도 좀 방송을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뭐 우선 내 자신이 좀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겠다는 게 더 절실했죠. 그러면 네.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는 기간은 어느 기간 정해져 있는 그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무조건 쉬어야 아니었었고 되겠다라는 그 몸마음이 너무 지쳤다.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15년 15년 그냥 흘러간 생겨 거예요. 버린 거예요. 금방 지나가대요. 네. 10년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좀 힘들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뭐 그건 본이 아닌 거죠. 그렇구나. 어떤 세월이 흘러가고 네. 또 방송국도 많이 사람이 바뀌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뭐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제 생활에 충실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 같은 거. 제가 그 명상하면서 좀 취미 생활로 했던 게 그 책 읽는 거였으니까 명상 관련 그 출판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독자층이 이게 너무 뭐 폭넓지는 않지만 그냥 그 고정 독자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출판사 하면서 그냥 근근히 겨우 뭐 이렇게 생활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또 뭐 출판사 하기 전에 사실 명상센터를 했었어요.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세계를 접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좀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상센터를 한 5년 넘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뭐 찾아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돈 버는 데 바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명상센터는 한 5년 하다가 이제 벌어놓은 거 거기서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보다 돈에 가까울 수 있는 게 뭔가 그 책이잖아요. 명상을 좀 더.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하게 됐죠.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여유롭게 뭐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근근히 그냥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네. 근데 부채조사를 그만두고 방송을 쉴 때 명상 쪽에 네. 전부 좀 심취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 도 닦는데 도사가 됐나 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삶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쳐서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부채도사랑은 전혀 관계없이. 근데 제가 이제 부채도사를 했기 때문에 부채도사를 해서 이 사람이 도사가 됐다. 한간에는 내가 신이 들려갖고 어느 동네에서 점을 본다. 네. 거기가 용하더라. 나는 점 본 적도 없고 그냥 출판사만 했는데 내가 그냥 점쟁이가 돼 있더라니까요. 어느 순간. 예. 근데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만. 소문이 그렇게 났으면 텔레비전에서 워낙 못 맞췄으니까 그랬는지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네. 이게 무대가 이제 다시 그리워서 네. 무대 그리워서 뭐 앨범 네. 예. 노래도 하신다고. 아니 뭐 노래 뭐 노래 무대가 워낙 잘했어요. 무대가 그리운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개그맨 되기 전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기타 치고 이렇게. 성대모사 특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코미디 프로에서도 뭐 시커먼스라든가 뭐 부채도사, 아르바이트 백과 이런 거 앞에 다 음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백과도 아르바이트 오늘은 도서관이죠. 짜라잔 짜라잔 짜짜 뭐 이런 것도 하고 부채도사도 이제 뭐 실례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이봉원 씨랑도 시커먼스 같은 것들. 예. 시커먼스 이거죠? 아니 피부가 하얀 분이 시커먼 이러니까 잘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귀엽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사실은 노래를 취미생활로 해서 사실 그 옛날에는 곽규석 씨라고 있었어요. KBS 노래자랑 사회를 봤는데 네. 거기 나가서 뭐 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노래를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다가 지금 뭐 데뷔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또 저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라이브 카페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해드렸더니 좋아하고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지 무슨 뭐 다시 뭐 그리워서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그런 성화는 있죠. 왜 이 집을 안 내느냐. 예, 여러분들 제가 이 집이라니까 굉장히 그 당혹스럽게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일집 내시고. 일집 냈어요. 잘 모르시죠 이영렬 씨도? 저 알아요. 그래요? 네. 노래는 기억나요. 모르시죠? 아, 옛날에 저 예, 사랑한다 해도 이런 노래 있었어요. 아 제 맞아요 일집. 맞아요. 아, 진짜 알아요? 네. 이것 보세요. 가요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가요 프로그램에도 그럼요.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 가요 탑10에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요 탑10에 어떻게 나간 거냐면요. 사실은 그 PD가 저희 대학 선배였습니다. 제가 판 나왔다고 찾아갔더니 야, 요즘 가수도 지금 다 못 쓰는데 너까지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PD하고 저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짠 게 제일 안 나가는 판 1, 2, 3위로 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안 팔리는 판 1위로 해서 그때 가요 탑10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탑10에 들어가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안 나가는 판으로 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언뜻 저희 가게 오시는 분이 가요 탑10에도 나가신 적이 있지 않냐고 그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안 나가는 판 네. 3인데. 그렇게 나갔지만 효과는 있었어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나가서 노래 한 번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 많은 팬들을 다시 만난다는 건 굉장히 그 큰 즐거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그동안은 이렇게 손님들하고 뭐 접촉을 안 했었어요. 사람들하고 한 10몇 년간 진짜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라이브 카페 하면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런 사람을 의외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기억 속에 내가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네. 그래서 이번에 손님들하고 다시 만나면서 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특히나 저희는 웃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참 좋게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나란 존재가 그래도 코미디를 이렇게 하면서 참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떤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드렸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기억해줘서 고맙고 제가 또 그런 웃음을 선사하는 직업을 가졌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즉에 나설 걸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기회가 남으냐 뭐 얼마든지 또 그러겠지만 또 웃음의 어떤 그런 건 많이 변하니까 또 저희들이 또 이제 뭐 다시 해서 그만큼 웃음을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자, 그러면 요즘에 정말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가보죠. 네. 원효로에 위치한 장도석의 라이브 카페. 이른 아침부터 그는 무척이나 분주하다. 이렇게 쫓아다녀. 이제 저녁 때 이제 손님을 맞아야 되니까 물건 사입하러 갑니다. 예. 직접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자전거 앞에 서는데? 아니 시장 가신다면서요? 뭐 대단한 무슨 차 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죠? 저의 전용 자가용입니다. 전용 자가용.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유라도 있어요? 우선 말이죠.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 말이죠. 운동이 됩니다. 운동.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건 사입하러 가는 걸 이제 동네 분들이 보시면 아이고 연예인이 뭐 안 됐다.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가냐 불쌍하냐 막 이러지만 저는 사실은 이 운동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토바이도 살까 그랬는데 그건 뭐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면은 운동에 좋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하나로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장갑에 목도리까지 완전 무장하고 시장으로 출발.
이제 화려한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평범하게 또 사람 냄새 맡으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아 춥죠. 근데 사람이 또 그 춥다고 해서 너무 방에만 있으면 말이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이렇게 춥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어떤 그 시원한 바람, 예 그리고 그 뭔지 모르는 그 살아있다는 느낌,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워도 제가 꼭 갑니다. 단골 과일 가게에 도착. 과일 몇 개라도 직접 보고 골라야 손님을 위한 배려라는 생각에 늘 시장에 와서 꼼꼼하게 고른다고. 와, 전문가다운 예리한 눈길. 장두석 씨, 좋은 과일 고르는 비결 있어요? 좋은 거 고르는 거는 말이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좀 괜찮은 거 깨끗하고. 대단한 비법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에게 결국 비싼 걸 골라라. 그만의 이런 특별한 비법은 계속됩니다. 그 좋은 맛있는 그래서 조금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거 좀 자라서 조금 더 비싸지만 큰 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장두석 씨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아 예전에 개그맨이었던 거 아세요? 얼핏 알죠, 저는. 어떤 유행어인지 아세요? 네? 어떤 거? 네, 유행은 알고 있죠. 어떤 거요? 야, 특별히 내가 왔다고 말해요. 예? 여기 있는 거 말고 저기서 이제 새 거를 가져왔네, 새 거를. 내가 그래서 여기 자주 온다니까. 예. 혼자 시장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이라뇨? 뭐, 이 라이브 카페 한 지가 뭐 지금 얼마 안 돼. 한 4, 5개월밖에 안 되네. 4, 5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뭐 시장 다닌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죠? 최는 씨. 예. 그거요? 라이브 카페 열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요, 뭐, 찻집만 하다가 장사가 좀 뭐, 여긴 좀 번화가가 아니거든요. 이 동네가. 그냥 뭐 찻집만 하다가 손님이 저녁 때는 없더라고. 그래서 뭐 한 5년 찻집만 하다가 이제 저녁 때 술을 좀 이렇게 팔아보자. 그래서 이제 파는데 제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또 옛날에 판도 냈고. 아시죠? 모르나? 사랑한다 해도 물론 망했지만 그래서 손님들이 왔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기타 잡고 노래 불렀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그러면 이렇게 제 뭐 노래를 좀 해드리자. 라이브 카페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카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다시 가게로 가는 길. 그런데 아는 분 만나셨나 봐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뭐 물건 좀. 씨예요. 그러세요? 예. 인동양 씨? 예. 예, 그래. 파는 황산파. 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디서 하세요? 여기 밑에 원효로 삼가에서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구나. 예. 아니, 애기 한 번 대신 장 좀 보러 나왔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세상에. 어떡합니까? 예, 한 번 더 놀러 오시죠. 뭐 황금꽃이라고 있거든요. 예. 누군지 아세요? 장두석 씨 아닙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부채도사. 다른 것도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면 모르겠네. 시커먼스. 저는 잘 모르죠. 의식 없이 다니니까 방송 안 나온 지 오래돼서 그냥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다니는데도 가끔 저렇게 알아봐 주시고 반가워하시면 기분이 좋죠. 예. 뭐 뜻밖이네요. 저렇게 알아봐 주시고.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동안 그를 아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힘차게 페달을 밟아본다. 그의 행복한 하루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개그맨 장두석의 먹으면 건강해져요 웰빙 식탁. 이름하여 개그맨 장두석의 웰빙 식탁 공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뭐 만드시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합니다. 저의 음식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심플입니다. 심플, 단순합니다. 그냥 청국장은 청국장 맛만 내라. 뭐 청국장에 여러분들은 뭐 김치도 뭐 씻어서 넣고 뭐 여러 가지 넣고 뭐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청국장이니까 이 주인공인 이 청국장. 청국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맛있는 걸 사야 됩니다. 청국장이 맛없는 거란 말이죠. 냄새도 나고 말이죠. 짜고 형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국장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청국장 맛있는 걸 해라, 사라. 그렇지 않으면 담궈라, 맛있게 담궈라 뭐 이겁니다. 우선 청국장을 이렇게 넣고 말이죠. 물을 넣고 뭐 이거 정도야 뭐 다 아시겠죠. 뭐. 그다음에 불을 킨 다음에 이거를 잘
예? 이렇게 풀어줍니다. 네. 옛날에는 많이 먹었지만 지금 체질이 바뀌어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럼 채식주의자. 주의자도 아닙니다. 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고기를 못 먹게 돼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막 몇년 역겹고. 되셨어요? 15년 넘었죠. 채식한 지가. 네. 그래서 저는 청국장에 고기라든가 육류를 전혀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내 몸에서 안 받는다니까 이거죠. 먹으면은 이렇게 막 메스껍고 막 이렇게 토해낼 것 같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고 몸에서 안 받는 거죠. 알레르기처럼.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예. 그리고 근데 예전에는 네. 드셨는데 네. 지금 안 먹을 때 그 차이는 있으세요? 차이는 있죠. 고기 먹었을 때 말이죠. 힘이 셉니다. 순간적인 힘이. 파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이 이렇게 힘이 있잖아. 근데 이 채식할 때는 순간적인 힘이 약해요. 뭘 든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잘 안 되지만 오래 갑니다. 나무가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3, 4일 밤을 새도 뭐 별 피곤한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 게 좀 변화한 거라면 변화한 거죠. 청국장이 말이죠. 끓으면 이렇게 끓으면 야채를 넣습니다. 저는 말이죠. 두부 뭐 잘잘하게 먹기 편하게 두부 넣고 그다음에 양파, 파. 파는 나중에 넣어야 되지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다 끓고 나면 하는 거니까. 대부분 그 고추를 넣으세요. 이 청국장에 그 뭐 맛이 좀 뭐 안 난다 그래서. 근데 저는 고추는 안 넣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국장 맑게 끓여서 김치를 따로 해서 이건 좀 싱겁게 먹고 김치로서 그 맛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맵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도 맵고 김치도 맵고 전부 맵게 먹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국장에 고추를 안 넣고 이렇게 맑게 끓여서 김치라든가 아니면 매운 거를 따로 해서 이렇게 따로 먹습니다. 따로. 우리가 먹는 청국장과는 좀 모양새가 다른 듯한데 보글보글 구수하게 끓는 게 와 맛있겠어요. 청국장은 일단 구수하잖아요. 그 냄새는 조금 뭐 맛이 안 좋아도 아주 구수해서 좋고요. 된장찌개도 뭐 구수한 맛은 있지만 또 이 은은한 맛이 있잖아요. 깊은 맛. 또 이 발효식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된장찌개도 뭐 즐겨 먹지만 청국장도 즐겨서 먹습니다. 짜잔! 장들석의 건강식탁 대공개! 직접 만든 건강식들로 조촐하지만 영양이 가득한 식탁.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먼저 구수한 청국장부터. 이거 한 번 먹어선 모르겠는데요. 또 한 숟가락. 어때요? 어떠세요? 담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면 좀 싱겁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거를 저는 반찬으로 먹어요. 반찬. 그러니까 뭐 좀 매콤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서 그러니까 청국장의 그 밋밋한 구수한 맛에 이렇게 매콤한 맛을 딱 하면 그 맛이 따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운 거 먹고 매운 거 먹으면 입안에서 뭘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매운맛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티플레이어, 축구에서도 멀티플레이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쪽에서는 그 맑고 담백한 맛, 이쪽 혀에서는 그 아주 매콤한 맛. 그리고 요게 이제 감자를 이렇게 먹어주면 기름진 뭔가 그 구수한 이런 세 가지 맛. 또 요게 이제 밥이 또 들어가면 네 가지 맛을 이제 각자 다 느끼는 거죠. 슬슬 어둠이 깔리는 저녁 시간. 그의 작은 라이브 카페가 불을 밝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직접 서빙도 하며 손님을 맞는 장두석. TV 브라운 속 무대는 아니지만 그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살아가는 얘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이런 세상에 처음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카페는 말이죠. 미사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작은 미사리입니다. 원효로에 있는 미사리를 옮겨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그 피곤해서 오지만 나갈 때는 전부 입이 귀에 걸려갖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듣고 또 특히 저희 노래를 듣고 피로를 다 풀고 가십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문화 공간이죠.
네. 이제 차 타고 멀리 비산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용산문으로 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특히 자주 찾는다는 이 공간. 그를 알아보고 사인을 부탁하는 손님들에게서 그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자, 어렸을 때 봤던 80년도 중에 그때 진짜 우상이죠 우상. 맞습니다. 그렇죠. 사인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안 보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반가워서 그러죠. 근데 뭐 사인이 부채도사 끝나고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그때 그 사인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뭐 기분 좋죠. 어쨌든 잊혀졌을 수 있잖아요. 한 15년 제가 방송 안 했으니까. 근데도 기억하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고맙게 더 정성스럽게 아주 잘 이 성함까지 낯서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장두석의 분위기로 만든 작은 무대. 개그맨인 그가 직접 손님들을 위해 라이브로 노래도 한다는데 네, 공연 준비합니다. 꼭 공연까지는 아니고 뭐 노래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럼 매일 해야죠. 저 보러 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저를 너무 저 말이죠. 라이브 가수 중에 판낸 라이브 가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말이죠. 독집 있죠. 예? 사랑한다 해도. 그리고 시커먼스도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우리끼리라고 주병진 이성미 씨하고 같이 낸 옴니버스. 한 3장 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가수입니다. 네? 물론 다 쫄딱 망했지만 대단한 가수죠. 드디어 그의 노래 솜씨가 발휘되는데 와, 장두석 씨 개그맨 맞아요? 오늘 뭐 퇴폐업소 촬영하러 온 게 아니고 이용렬 그 홍은희 씨의 여유만만해서 녹화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 찍더라도 잠깐만, 장두석 씨 개그맨 맞아요? 엄청난 노래 솜씨에 반한 한 손님이 특별 주문을 했는데 생일인데 시커먼스 딱 한 번만 생일로 딱 진짜 그 야, 정말 이거는 좀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뭐 축하곡으로 이건 해드릴 수 있지.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숍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떼기 만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죠? 아니요, 가끔씩요. 여기 저기 하시는 거 아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한 번씩 들립니다. 직접 이렇게 사람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 아주 베리굿이죠. 이 노래하는 게 정열적이고 아주 너무 인생을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형 너무 멋있어요. 모서 진짜 코미디언이 이렇게 라이브 카페 차릴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래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예,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코미디언 쪽보다 가수 쪽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복한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장두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인생 이렇게 그저 즐겁게 감동하며 보내면 그만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그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개그맨 장두석 씨 무대에선 당신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네,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그 뭐 저 여러 군데 알리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알았으면은 예, 전혀 아직 안 알리고. 저하고 둘이는 이제 한창 개그맨 활동할 때 방송국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적은 없지만 항상 예의 바르게 아, 예. 인사 잘해주시고 예, 뭐 다 후배로서. 찾아다녔죠. 길흉 뭐 네. 모든 행사에. 그래서 저도 알았으면 진짜 갔었을 텐데 네. 다른 연예인들 안 온다는 얘기를 손님들이 하신다면서요. 가끔 이제 제가 연예인을 했으니까 이제 손님들이 아니 예를 들면 뭐 홍 이렇게 이제 2% 나왔잖아요. 홍은희 씨는 안 오나요? 이용렬 씨는 안 오나요? 네. 개그맨 뭐 이봉원 씨랑 자주 했는데 이봉원 씨는 안 오나? 이런 걸 가장 많이 묻죠.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좀 손님들하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좀 새롭게 한 지가 지금 사실 5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연락을 안 했어요. 아까 그 저기 명절 때면 그 고향에 못 내려간 후배들 불러가지고 술 사줬죠? 예, 예. 그 명단 좀 한번 불러보세요. 씨씨. 걔네들이 요즘 예. 아주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 때 친구들이 거의 요즘 안 나와서 말이죠. 좀 아쉽긴 후배들이? 합니다. 예, 예. 후배들이 좀 그래서 좀 그런 무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요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들이 나겠죠. 네네. 방송 네. 보시고 많이 네, 이 찾아가실 이유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번 해야죠. 아니, 딴소리 할 거 없이 혹시 저 먼저 갑시다. 후배들 네. 있으면 와라. 와라. 네. 그 자전거 타고 그 장을 보는 게 참 아주 즐거워 보입니다. 네. 예, 예, 사람들이 연예인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운동 삼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집에 있고 뭐 사무실에 있다고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보는 분들은 이제 좀 뭐 이렇게 오해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걸 너무 의식하면서 살았거든요. 사실은 남의 눈에 특히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런 건 내 삶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누가 어떻게 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크게 남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 한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남들은 그렇게 봐도 내가 이렇게 신나게 타고 다니니까 오히려 또 그런 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전용 자가용입니다. 아까 청국장 끓이는 모습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 요리를 평소에 잘 하시나 봐요.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제가 스스로 해 먹죠. 근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저는 그랬거든요. 항상 그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무슨 채식이냐. 네. 채식하는 사람들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정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제가 몸무게가 사실 한 85kg까지 나갔었거든요. 허리가 36.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저는 이 술과 음식으로 많이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명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막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도 많이 없애고 막 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두루마리 휴지를 한 100개 이상, 막 1000개 이상 없앴다고 그래요. 명상만 심취하게 되면 노폐물도 쏟아져 나온다는 나와요. 얘기예요? 그냥 저절로 눈물, 콧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이제 몸이 정화가 되니까 그런 고기 국물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역겨워지고 저도 담배는 못 끊을 줄 알았거든요. 담배는 뭐 끊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콜록콜록해도 제일 먼저 소리 가는 게 제가 담배였어요. 근데 제가 뭐 술 담배를 끊으려고 명상한 건 아닌데 명상을 그렇게 하고 정화가 일어나니까 술 담배 이런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라이브 카페 손님들이 이렇게 술을 주시면 조금씩 뭐 이렇게 예의상 먹고는 있지만 옛날처럼 이제 뭐 좀 허전하고 외로워서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술을 먹지는 않죠. 그래서 채식으로 바뀐 지가 한 15년 됐죠, 지금. 그 명상이 대단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말이죠.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가장 그 귀가 솔깃한 것은 명상을 하면 노폐물이 나온다는 말. 콧물 뭐 무슨 그러면 자기가 이 필요 없는 지방 같은 거 특히 이 뱃살 이 쓸데없는 이거 떨어져 나갑니까? 근데 말이죠. 명상한다고 다 떨어 나가지 않아요. 명상하고 나서 또 먹으면 도로 또 붙죠. 떨어져 나갔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작용은 틀림없이 일어나게 해줘요. 네, 그럼 한번 그 명상을 한번 지금부터 잠깐 배워볼 텐데 일단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거부터 얘기하고 이제 한번.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러니까 꼭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매일 뭘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우리는 쉬질 않잖아요. 특히 뭐
주부들은 뭐 이렇게 가사 일하면서 쉬지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뭘 한단 말이에요. 뭘 계속 뭐를 한다고.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휴식인데 진정한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명상에서 그 앞에 이제 약간의 좀 가만히 있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이렇게 약간의 그런 이렇게 어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한번 같이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옷을 잠깐 갈아입고 갈아입고요. 네. 네. 아주 좀 멋진 모습으로 저 네, 다시 그러죠. 뵙겠습니다. 네. 네. 짜잔! 기대하시라. 여유만만히 준비한 부채도사 장두석의 이색 명상 강의. 다이어트를 위한 댄스 명상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명상까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이거 또 좀 멋있어요. 우리보다 또 튀네요. 오늘 방송 나온다고 좀 무리했습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몸이 쑤셔서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긴장이 남아 있거든요. 뭘 하다가 명상을 하게 되면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까요?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선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네. 팔을 벌리시고 벌리고. 신발 벗고 할까요? 신발을 신으셨네? 네. 이 명상을 할 때는 말이죠. 가능한 한 뭐 귀걸이라든가 목걸이, 뭐 시계 이런 것들은 좀 풀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능한 뭐 안경도 벗으면 좋지만 안 뵙니다. 안 보이니까 방송이니까 그냥 쓰고 하는 신발도 걸로. 벗는 게 좋습니까? 예, 벗는 게 저 좋습니다. 벗었어요. 예. 양말은요? 양말 안 양말도 됩니다. 벗는 게 좋죠.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한꺼번에 얘기하시죠.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습니다. 홍은희 씨 안 됩니다. 예, 냄새 그냥, 굉장히 예. 납니다. 저기 냄새.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어깨 넓이를 벌린 다음에요. 예. 온몸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긴장 쌓인 거를 몸은요? 예, 몸을 이제 다 편한 대로. 몸도 같이 해요? 그렇죠. 네. 발바닥은 붙인 상태에서 발바닥 붙인 예. 상태에서.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뭐 목도 이렇게 움직이고, 네. 목 움직이는데 목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긴장이 쌓여서 굳어서 그게 나는 소리입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 안 나요? 뭐 이 목뿐만이 아니라 이 뒤쪽에서도 납니다. 얼마나 안 썼으면 온몸을 그렇죠. 부드럽게. 삐그덕삐그덕 소리. 예. 다 같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 몸 긴장을 좀 풀어주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앉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상의 주 목적은 뭐냐면 가만히 있기 위한 거니까 앉으셔서 네네. 편안하게 이런 방석 같은 것도 좋고요. 네.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뭐 의자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거 명상에 보면 뭐 자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그리고 손 자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제일 편안한 거 이렇게 놔도 되고 네.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눈 감고 편안하게 자기 안을 지켜봅니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눈 감습니까? 눈을 근데 이렇게 떠세요.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시라고. 허기야 근데 감으나 뜨나 별 차이가 없네. 네. 그러니까 눈 감고 편안하게 자기와 함께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자막이 지나가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또 감정이 뭐 이렇게 일어나면 그런 걸 다 지켜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저는 사실 이 명상을 통해서 몸의 치유를 많이 느낀 명상이거든요.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이거는 온 전신에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참 좋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손을 좀 푸세요. 이 오른손은 좌뇌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 왼손은 우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 오른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이 좌뇌의 그 어떤 긴장이 풀어지고 특히나 수험생 같은 경우에 손가락만 이렇게 많이 해도 뇌가 많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정말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가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시원해지네요. 그 양쪽으로 하면 양쪽 다 시원해요. 네네. 굉장히 기감이 세신 분이에요. 예민하신 분이에요.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좀 푸신 다음에 어깨하고 이렇게 한번 기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손에. 네? 손에 양쪽에 이렇게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손에 손가락에 힘을 푸십시오. 뭐든지 몸의 긴장은 푸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야, 정말 손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렇게 네. 손이 움직여요. 자기가. 네? 안 움직여지실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긴장이 많이 쌓여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억제하고 있는 힘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안 움직여져요. 네. 근데 자기가 긴장을 많이 풀고 나면 네. 몸은 자기 치유 능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왜 이렇게 네. 칼 비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손 안 써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호흡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호흡이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예. 호흡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말하면서도 그거 신경 써야 돼. 근데 호흡도 저절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호흡이 끊기면 죽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지가 않아요. 저절로 되고 있듯이 이 몸도 저절로 자기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해만 안 하면 지금 손이 이거 보세요. 이거 자기가 움직이는 거잖아.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이 움직이게 눈 깜빡이듯이 네.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올라가기. 그러니까 나는 위에 뭔가가 지금 뭐가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긴장을 푸시고 내버려 두면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손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옛날 명상 심하게 할 때는 몸이 이렇게 돼서 이런 자세로 해갖고 딱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1시간을 땀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좀 있으면 이렇게 몸이 알아서 자기가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점검을 해요. 점검을. 사실은 이제 더 훈련이 되면 이 손이 어떤 몸을 이렇게 보고 어떤 치유까지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 나쁘게 이렇게 내가 아는 거 아니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몸의 순수한 치유 능력에 맡기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맡겨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몸을 치유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화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막 몸이 치유되고 그냥 너무 맑아지니까 심하게 했어요. 사실은 한 5시간씩 근데 이거는 치유가 같이 일어나니까 절대 1시간 이상은 계속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네. 어떤 걸로 배워볼까요? 이번엔 말이에요. 특히 주부님들이 살 스트레스로 인한 뱃살 이런 거.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네. 도움이 될 만한. 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특히나 명상하고 춤은 굉장히 네.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 춤을 추시라는 거예요. 예,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시라는 거예요. 춤. 그러니까 춤을 한 40분 정도 추면 진짜 에너지 소모도 많고 아주 온몸의 긴장을 푸는데도 좋고.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춤을 추는 명상을 한번 꼭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건강에. 그렇죠. 건강에 좋고 또 살 빼는 데도 아주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음악을 좀 보여주세요. 틀어주시면 네. 거기에 이제 맞춰 자,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춤추는 겁니다. 그럼요. 마음대로 이건 정해진 게 없어. 자기 마음대로.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명상하지 누구 여자 꼬시러 왔어? 무슨 이쁘게 춤을 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온몸을 써야 됩니다. 온몸. 이렇게. 온몸. 이거 보세요. 어머니 씨 주세요. 자. 네. 잘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왜 나만 이렇게 추는 거야 지금? 예? 신나게 추면 됩니다. 네.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시간 있어요? 시간 많아? 자 이렇게 하고 한 40분 정도 쉬고 다시 앉습니다. 앉습니다. 벌써 땀이 나네요. 네. 이게 앉는 게 불편하시면 누우셔도 돼요. 편안하게. 누우셔서 편안하게 한 15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게 되면 호흡도 깊어지고 우리가 보통 가슴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호흡이 이렇게 깊어져요. 저절로 호흡도 깊어지고
온몸의 긴장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뭐 댄스 명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딴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춤출 땐 그냥 열심히 추면 돼요. 온몸을 다 이용해서 춤을 추시면 돼요. 그러고서 탁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춤춘 다음에 명상은 필요 없습니까? 그 누우는 게 명상이죠. 누워서. 앉아 있으면 좀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앉는 거 대신 그 대신 누워서 자면 안 됩니다. 네, 자면 안 됩니다. 그 의식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장두석 씨는 명상을 하고 나서 살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제가 한 15kg 빠졌죠. 명상할 때 무슨 주의사항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명상에서 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할 것보다도 한 가지 이제 명상하면서 심각해지면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괜히 자기가 뭐 도인인 척. 내가 뭐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지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곧 설도 가까워오는데 네. 주부들을 위한 뭐 명상법이 있습니다. 주부들을 위한 마지막으로 명상법 한 가지 말이죠. 소개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는 웃음 명상, 웃는 거. 웃음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어떻게 웃죠?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 돼요. 안 웃겨도요? 안 웃겨도 그냥 웃으면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싸움을 해서 화가 난다. 그러면은 남편하고 뭐 자식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상대편한테 하면 그게 결국 나쁘게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화가 날 땐 방에 들어가셔서 이런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게 남편이다. 애다 생각하고 아이고 이것도 이거 웃을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시면 정말 그런 화나 기분이 풀지 않은 게 쌓여 있거든요. 쌓이면 그게 모이면 덩어리가 덮쳤죠. 돼서 그게 결국 암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주시되 자기 혼자 풀으라는 거죠. 그러면 남한테 피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웃음 같은 것, 또 슬플 때는 눈물 같은 것도 그 명상의 어떤 그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뭐 화날 때는 이렇게 좀 막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시고 막 하시고. 명상법은 알겠는데 네. 그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 장두석 씨처럼 고기를 안 먹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전 철칙 이겁니다. 즐겨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맛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왜 벌고 뭐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죠. 내가 싫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고기 드셔도 되고 뭐 얼마든지 뭐 맛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체질적으로 안 맞으면 그러니까 뭐 장기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명상에는요. 네. 예. 다음은 네. 홍은희 씨의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명상 참 좋은 건 알겠는데요. 네. 어머님께서 한 15년을 이렇게 명상만 하시니까 아들 보시기에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질문. 예. 어머니 보시기에 아들이 명상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좀 그렇죠.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가끔가다 인생에서 좀 빠지는 것도 필요해요. 미쳐보는 것도. 예, 그래야 또 그걸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뭐 전 하나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깊은 곳에서는 이해하리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명상 그러면 옛날에는 뭐 산에 들어가서 하고 또 어떤 종교인들이나 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명상은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되는 명상이어야 진짜 명상이지. 네. 뭐 산속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조용한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시장 속에서도 침묵이 있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경제적인 활동은 계속 했었거든요. 뭐 명상센터도 좀 했다가 뭐 출판사 하다 하고 지금 뭐 찻집 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의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그래야 뭐 명상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걸 하면서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예전보다 돈은 많이 못 갖다 드리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에서 위안을 삼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다 배워왔으니까 뭐 다 배웠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마무리 삼아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만약에 했던 것 중에 뭐가 가장 소중했느냐? 그러면 명상했던 시간이에요. 네. 나 자신을 돌아본 시간. 나를 잃고 살았거든요. 특히나 우리 가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마누라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들. 네. 그걸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같이 나누는 건데 거기서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부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마. 아이고 남편을 위해서 애들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걸 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 연예인 했던 뭐 생활도 소중하고 뭐 하지만 이 명상만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만큼은 한번 꼭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명상 시작할 때 점을 쳐다보면서 하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건 말이죠.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럴 때 이렇게 손톱 크기만한 점을 이렇게 까맣게 아주 까맣게 칠하면 안 돼요. 그럼 눈에 자극이 오니까 한 80% 정도 이렇게 좀 칠하셔서 하얀 종이 말고 미색 종이 있죠. 하얀 종이는 눈을 반사시켜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이에다 손톱만한 크기의 점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편안히 앉아서 눈 뜨고 이게 눈 감고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점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아주 편안해지고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점에다가 자기가 생각이 오는 걸 다 거기다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계속. 눈 감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점을 그리니까 또 여기다 그리지 말고. 여기다 꼭 그리지 말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자, 일어나시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수 씨 괜히 또 이제 저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동료로서 좋은 소식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색식감을 원하세요? 지금은 안 가리십니다. 무조건 뭐 치마 안 두르고 바지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무리 삼아서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뭐 곧 장가 간다는 얘기 해주셔도 좋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우선 장가 가라고 뭐 하면 뭘 소개시켜 주시든가 뭘 하셔야지. 말로만. 주변에 이모 없어 이모? 네. 자,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길을 갈 수 있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뭐 결혼 안 해도 뭐 또 독신주의는 아니니까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장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지금까지 지켜봐 오셨던 대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사랑합니다. 일단은 또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또 생존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효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장두석 씨의 앞으로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면서 그리고 후배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아가서 한잔들 하시고 명상도 또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두석 씨 잘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장두석 씨가 가르쳐준 댄스 명상 함께 하면서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자 중 추첨. 휘튼 수학 예스샘에서 교육문화 상품권을,
주식회사 정산생명공학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